뭐,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 성능 저거 유치하는 거 컴퓨터한테 시키면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정해줘야 돼요. 하이퍼시시스라는 박스가 필요하고요. 이 하이퍼시시스에 따라서 W랑 B 값을 찾아줄 어떤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코스트 펑션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결국에는 오차의 제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차의 제곱의 평균. 데이터가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오차를 하나, 둘,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요. 아무튼 그래요. 자, 저 평균, 오차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을 때 잘 맞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어떤 아이가 나가고 추적이 나가고 어떤 파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이 뭐랑 같냐면 뉴런, 우리 몸에 있는 뉴런이랑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자, 뉴런은 어떠냐면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덴드라이트라는 어떤 이게 뭐지? 덴드라이트가 뭐 축각적인 뭐지?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덴드라이트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세포에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합니다. 신호 처리를 해서 다음으로 내보내요. 이게 뉴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처럼 똑같네. 인풋이 들어오고 인풋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처리가 돼서 아웃풋이 나가는 형태. 그래서 얘를 그래서 인공신경막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가는데 어떤 처리가 돼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구동 박스를 만드냐면 이 박스도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에서 기본적으로 박스를 만드냐면 W에 X가 들어오면 X에 어떤 값을 하나를 곱해요. W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거를 더해요. 그래서 WX 더하기 B를 일단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어떤 함수에 넣어서 내보내요. 자, 어떤 함수들을 쓰냐면 또 리니어 함수라는 것입니다. 리니어 함수는 x가 들어오면 x가 나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들어오면 시그마로 그대로 반영. 자, 그러니까 x가 들어오면 만약에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 wx 더하기 b가 wx 더하기 b가 wx 더하기 b가 나가. 그래서 y는 wx 더하기 b예요. 리니어를 할 경우에. 근데 항상 f가 리니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그모이드라는 굉장히 복잡한 식을 쓰기도 하고요. 렐루라는 식을 쓰기도 합니다. 렐루는요, 0이랑 x를 비교해서 큰 값을 내보내는 게 렐루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러니까 시그마만 쓴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wx 더하기. 자, y wx 더하기 b면 1차식이에요. 리니어한 식밖에 안 돼요. 자, 리니어한 식밖에 안 되는데 모든 여러분들 어떤 그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데이터를 다 선형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나요? 근데 제곱도 있고 세제곱도 있고 그렇죠? 전혀 이상한 곡선도 나와요. 그러면 리니어만으로는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리니어만으로는 안 돼. 리니어는 뭔가 필요해. 그래서 비선형성을 주기 위한 게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비선형성을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W가 마이너스 2는 7, 인풋이 3이 들어와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리니어. 그럴 경우에 Y는 뭐가 나오나요? 한번 계산해 볼래요? 됐어요? 얼마예요? 1. 맞아요. 1이죠? 1, 다 1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피드포워드라고 합니다. 인풋이 들어올 때 아웃풋이 계산되는 거 피드포워드예요. 자, 이거 자, 이런 거 제가 좀 피곤할 텐데 조금만 견뎌주세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2.5일 때 2.5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2.5일 때 2.5가 나오게 하는 W랑 B는 도대체 뭘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W랑 B를 모르죠. 그래서 W랑 B에 아무 값이나 넣을 거예요. 1이랑 3을 넣어볼까요? 1이랑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WX 더하기 B 하면 5.5죠? 시그마가 5.5예요. F 리니어에서 넣으면 5.5가 나와요. 나 2.5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5.5 나와? 그쵸? 아니죠. 답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W랑 B를 바꿀 거예요. W랑 B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지금 1이랑 3일 때 Y가 5.5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2.5 나와야 돼. W랑 B 줄여야 되니까 키워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쵸? 알죠? 뭔지 모르겠는데 알죠?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응. 자, 근데 컴퓨터한테는 그 막연한 그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컴퓨터한테는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자, 컴퓨터야. 내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5.5더라? 근데 나 원하는 거는 2.5야. 그럼 5.5랑 2.5의 차이. 그쵸? 의 제곱. 오차의 제곱이 두 만큼이나 발생을 했어요. 야, 오차 9인데, 나 이거 0 됐으면 좋겠거든? 어떻게 하면 0으로 갈 수 있을까? W랑 B 좀 바꿔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y를 계산을 하고 일단 y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y1를 y랑 비교를 해서 다시 가서 w랑 b를 바꾸는 행동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피드포워드는 자 x가 들어와서 y가 계산되는 거. 자, 백프로파게이션은 y를 보고 오차가 이만큼이네. 그럼 너 w랑 b 이렇게 바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돼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y1 빼기 y의 제곱이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2.5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5.5가 나온. 자, 요거를 제곱한 게 에러. 그래서 9가 나와서 이 9예요.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0에 가깝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합시다. 자, y1는 y1고 어떤 숫자죠, 숫자.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숫자. y는요, 지금 이 경우에는 wx 더하기 b죠. 그쵸? 아까 계산했죠? wx 더하기 b였어요. 자, 요거의 제곱이래요. 자, 이 식은요, w에 대해서 몇 차식이죠? w의 몇 차식이에요, 이 식은? 2차식이에요. b에 대해서는요? 네, 2차식이에요. 2는요, w랑 b에 대해서 2차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렇게 예쁘게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2는요, W 혹은 B에 대해서 이렇게 예쁜 2차식이 돼요. 자, 그럼 이 값이 최저인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 값이 최저인 곳은 여기예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하죠? 보통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은 미분에서 0인 지점 찾죠. 그렇죠? 이 미분에서 0인 지점을 찾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미분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식이 지금은 간단하지만 물론이 여러 개가 연결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거 다 미분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메소드를 쓸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W가 1이라고 합시다. 1. 자, W1이에요, 여기가. 1인데 내가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죠?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W가 작아져야 돼요. 그림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여기 기울기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양수예요, 양. 양수. 자, 그러면 W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양수를 빼주면 되죠. 맞아요? 양수를 빼줄 거예요. 포지티브한 어떤 값을 빼주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에요. 자, 얘는요.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음수. 자, 어떤 값에서 W에서 음수를 빼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쵸? 자, 기울기를 빼주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여보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W 이거 미분해서 한 방에 가면 좋겠는데, 미분을 하는 게 쉽지 않아.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미분하지 말고, 나 이거 W 지금 이 위치인데, 기울기 보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정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으로 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W를 기울기만큼 빼줘서 새로운 W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금 W에서 기울기만큼 빼주면 새로운 W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W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되나요? 네. 네. 일단 두 명이 끄덕끄덕 해주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새로운 W를 만드는 거, W를 업데이트하는 거. 요거를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메소드라고 해요. 자, 그럼 저 앞에 있는 알파는 뭐냐? 지금 알파가 하나가 붙어있잖아요. 얘는요,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울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속도 조절 같은 거를 못 해요. 자, 알파가 너무 클 때, 그러니까 알파가 너무 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얘가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알파가 예를 들어서 2예요.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만큼 이동을 해버립니다. 자, 기울기가 여기에요. 계산을 하니까 또 뭐가 돼서 이만큼 이동해요. 그 다음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자, 알파가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원래는 이만큼 이동하거나 이만큼 이동해서 점점 이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막 튕겨져 나가버려요. 알파가 너무 크면 발산합니다. 자, 알파가 그래서 적당히 작은 게 좋아요. 크면 발산을 하니까. 적당히 작은 게 좋은데 또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알파가 너무 작으면. 얘가 알파가 크면 확확 움직이죠. 알파가 작으면 조금씩 움직이겠죠. 자,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알파가 너무 작아요. 계속 안 움직여요. 너무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요. 자, 업데이트를 막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했는데 고작 이만큼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너무 작으면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알파를 넣어줘야 되는데 적당한 알파 보통은 0.001, 0.0001, 0.01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고요. 어떤 상황마다 달라서 결국엔 사람들이 그냥 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대충 뭐 넣으면 되겠더니 알아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W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W 업데이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W 업데이트 한번 해볼 거예요.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근데 요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자, 지금 W는 얼마였냐면, 아까 W에다 1 넣었고, B에다가 3 넣었었거든요. 우리가 X는 2.5 넣었어요. 그랬더니 Y가 5.5가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Y12는 뭐예요? Y12는 우리가 2.5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식 한번 봅시다. W가 1이에요. 알파는 0.1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 정해줍시다. 알파는 정하는 거예요. 자, W가 1이고 알파가 0.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기울기만 알면 되죠. 자, 2를요, W로 미분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미분 할 줄 아니까 그냥 한 방에 아까 그시 어디에서 지웠네. Y12 빼기 WX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그냥 한 방에 W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편미분도 쉽지 않아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체인 룰이라는 걸 씁니다. 체인 룰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자, 2가 식이 어떻게 됐죠? 2가 여기 있죠. 2가
y12 빼기 y의 제곱이에요. 자, 2는 y의 식이기 때문에 2를 먼저 y로 편미분을 한번 합니다. 2를 y로 편미분을 해요. 자, 그럼 y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f 시그마였잖아요. 그쵸? 그럼 y는 시그마의 식이에요. 아, f의 식이에요. f의 식. f의 식이죠. 그 다음에 f는요? 시그마의 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wx 더하기 b잖아요. 이제 시그마가 w의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지으면 결국엔 2랑 시그마만 남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체인 룰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 식이 값이 정확히 똑같아야 돼요. 자, 2를 y로 편미분하면 뭐냐면 그쵸? 요거 y로 편미분하면 뭐예요? y 빼기 y12 나와요. 그쵸? 다음 y를 f로 편미분하면 지금 y는 f거든요. 그냥 y는 f예요. 그래서 1이에요. 1. 자, 그 다음에 f는 리니어니까 F 시그마가 시그마였죠. 리니어니까 F 시그마는 시그마여서 편미분하면 얘도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WX 더하기 B니까 시그마가 WX 더하기 B니까 시그마를 W로 편미분하면 X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숫자를 쏙 집어넣으면 돼요. Y 지금 5.5가 나왔었어요. 계산하니까 Y가 5.5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Y는 2.5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x를 뭘 넣었었냐면 2.5를 넣었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 7.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7.5를 가지고 이게 7.5가 나왔으니까 1, 그렇죠. 1인 거 당연히 알았고 0.1인 거 정해준 거고요. 7.5 계산된 거 7.5로 넣었더니 w가 0.25가 나와요. b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2.7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1이랑 3으로 시작을 했을 때 5.5가 나왔는데 0.25랑 2.7 한 번 업데이트한 0.25랑 2.7을 가지고 하니까 3.325가 나왔어요. 훨씬 더 2.5에 가까워졌죠. 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할게요. 동일한 과정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0.044, 2.618이 나와요. 더 2.5에 가까워졌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10번 정도 하면 2.5에 00000이 나와요. 더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 2.5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지금 기울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학습입니다.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요 y가 이게 되도록 그러니까 에러의 기울기를 가지고 w랑 b를 바꿔가는 게 바로 학습,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론은 좀 어려운데 실습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제가 코드 다 짜서 주거든요. 코드 다 짜서 주고 그 코드에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만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숫자 몇 개 바꿔보고 실행 눌러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좀 어려운데 실습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SGD라는 어떤 옵션을 하나를 줄 거예요. 이 SGD가 뭐냐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메소드예요. 지금 GD가 딱 있죠? GD.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파이썬 그 코드를 한번 돌려볼 때 SGD라는 게 보이면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방법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잠깐만요. 한번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가 갈게요. 그냥 한 10분,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